안녕하세요. 4월 30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경제지표 호조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 양시장은 안타깝게도 파란불 켰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3% 하락하면서 3,147.8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 마니홀로 7,8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900억 원대, 외국인이 5,6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73% 하락하면서 983.4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 마니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이 31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의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82억 원, 외국인이 168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요즘 연일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쵸. 네, 원래 전문가님 출연하시는 날은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쵸. 오늘은 좀 빠지네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시장? 일단 뭐 빠지는 거에는 가장 뭐 이유들을 좀 가져다 붙여 보면 결국 이제 가장 유력한 지금 후보로 떠오르는 게 바로 공매도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뭐 공매도 때문이라는 이야기보다도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지금 피로도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주식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 철강,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종목들이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분기도 실적이 충분히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소외받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커졌지만 종목군의 이제 종목별 심화 장세가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양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피로도로 파란불 켠 것이다. 그리고 실적 위주로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잖아요. 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대응을 하려면은 네. 이번 주에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공매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주반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공매도에 대한 대응을 늦게라도 하자라는 것보다는 공매도가 사실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긴 연휴,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좀 길게 껴있을 때는 주식시장이 며칠 쉬었다가 며칠 만에 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석 연휴가 수목금이면
전주 월요일, 화요일 개장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휴장한 다음에 5일 만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개장을 할 때 그동안의 거래가에 묶여있던 그러한 투자 심리가 한 번에 하루에 단시간 안에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그렇게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원래 하던 것을 네.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잠시 멈춰놓고 그것을 오랜만에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공매도라는 것이 큰 틀에 우리나라 시장의 큰 추세를 크게 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 들어오면서 먼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슈로 인해서 시초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젠 시장의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다 없어졌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올라올 때도 종목별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매도 때문에 지금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네.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이러한 종목군들 시총 상위 혹은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이미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니 시장이 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매도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저희 시장은 큰 틀에서 추세 이탈 없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기관 수급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장의 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총 상위주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기관들의 수급을 잘 챙겨보자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을 정리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SKIT 공모주 청약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증거금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80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다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을 것이고 뭐 2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1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SKIT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에 IPO 대여라고 해서 나왔던 종목군들 빅히트도 있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SK 바이오팜도 있었죠. 네. 자, 그런데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렸어요. 이유는 관련주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있었고 관련주들이 이미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좀 주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엄청나게 큰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코로나19 치료제와 테마와 엮이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체가 없지만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SKIET는요, 두 가지 토끼를 지금 다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세는 물론이고 현재 기술력도 분리막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IPO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메리트 있다라고 느끼실 만한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몰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상장한 이후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이제 많이들 예상하시는 건 따상 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네. 저는 한 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일단은 상장한 날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간다면
저는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주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만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상한가를 가지 못한다면 저는 일단은 오늘 청약에서 받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매도한 다음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장하기까지 아직 기간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그 시점의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IT 앞으로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기업 전망은 굉장히 밝게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 청약 되신 분들 상장 첫날 상한가를 가지 못한다면 매도하고 조정 시에 신규 매수하는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청약에 몰린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또 기업 공개를 앞둔 기업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버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신에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 SKIT처럼 누가 봐도 투자를 해볼 법한 기업이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우리나라 IPO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카카오뱅크. 네, 네, 맞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과감하게 한번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최근에 이제 작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동학개미 운동 시작이 되고 나서 영끌이라고 하죠. 네. 여기저기 이제 빚을 다 내서라도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자금들이 일단 시장에 들어와서 수익을 맛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익을 맛본 사람들이 뭐 이게 팩트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또 대다수가 변동성이 더 큰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뭐 50대에 계시는 나이대 분들보다도 사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번에는 또 코인이 또 한동안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감을 느끼고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SKIT 이 공모주에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한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쏠릴 그러한 지금 포인트들은 다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이 신규 상장 예정 기업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혼자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혹은 저 종목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공모주 청약 자체만 보고 따라가지는 말고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 공개 예정인 카카오뱅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역시나 매일매일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죠. 굉장히 핫해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뭐 해운주, 네, 또 조선주, 그렇죠. 철강주도 그렇고요. 다 올랐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대해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종목군들에게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종목들 한번 좀 올려주셨네요. 일단은 이 대표적인 종목이 철강이죠.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 뭐 현대제철이랑 포스코 오늘 내리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뭐 신고가, 역사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52주 신고가에 모두 도달한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문배, 대양, KG동부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따라 올라오는데 철강주들이 왜 오르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경기 민감주라서 오른다? 최근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오른다? 이것보다 중국에서 이 증치세라는 것을 폐지했어요. 증치세가 뭐냐면 물건을 수출할 때 내는 수수료예요. 네,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환급해주던 제도를 폐지하니까 어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들이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의 철강사들은요, 그동안에 중국 제품에 많이 밀렸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해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큰 수혜도 받고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철강 관련한 종목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증치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네. 저는 당분간 철강주들은요 그동안 많이 눌려왔습니다. 철강주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업종의 2주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차트를 놓고 보면요 아직 내려온 거의 절반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균치를 찾아가려면 지금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는 이 단순 수학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만큼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철강주들은 여전히 관심 가져도 좋다. 대신에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인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다려라.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 되고 조정은요. 21선 조정 시 혹은 61선 이평선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증치세 환급 폐지로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정 시에만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목이든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타이밍 혼자서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조선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조선주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네. 제가 지난 2월 달인가요? 1월 달 후반부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조선주 올해는 꼭 봐야 된다. 올해는 실적이 살아 돌아오고 있으니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맞아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 조선주들과 함께 움직이는 조선기자재,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제가 이 기업들 꼭 보라고 했고 노란통 메신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가장 이 최고의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현재 매수가 대비 그러니까 전체 계좌에서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한 종목이 현재 30% 이상 수익권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좌에 돈을 불리고 싶으시면 전체 계좌에 뭐 3%, 5%를 한 종목에 사서 뭐 10종목, 20종목, 30종목을 갖고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한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뭐 그 종목이 정말 확신이 있는 종목이어야 되겠죠.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차라리 그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제가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앞전 이 2월 달에도 계속 조정 시에 조선주들 없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예요. 충분히 올해에는 이 신규 수주에 대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신고가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앞서 동부제철 혹은 포스코, 현대제철과 마찬가지예요. 철강, 조선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결국 좋은 테마는 계속 올라가지만 우리가 사야 할 시점은 지금이 아닌 조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체크해 드려보겠고 제철, 철강 관련주들은 증치세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 조선 관련주는요 이 최근에 이 물동량을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운임지수 아시죠? BDI 지수. 운임지수가 얼마나 올랐으면 이 HMM이라는 기업 한번 볼까요? 네. 조선주는 근데 전문가님 해운주랑 흐름을 같이 봐야 되나요? 같이 봐야죠. 자, 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릴게요. 네. HMM도 5,000원, 6,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벌써 600%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페노션. 페노션도 3,000원이었던 주가가 벌써 150% 정도 올랐어요. 왜 해운주와 조선주를 같이 봐야 되냐면 지금 물동량이 많으면 배가 많이 필요한 거죠. 또 물동량이 많으면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동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해운과 조선업이 지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물동량이 많으니까 해운사들이 이득을 받고 해운사들은 어때요? 더 많은 배가 필요하고 그리고 물동량뿐만 아니고 환경 개선에 따른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개선들도 지금 많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조선, 해운, 뭐 조선 기자재, 지금 이 종목군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철강, 경기 민감주들은요 여전히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움직일 폭 많이 남아 있다. 대신에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고민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 싸게 사야 된다라는 이 컨셉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조선주는 운임지수 상승과 물동량도 또 많아지고 또 수주 랠리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주셨고요. 또 조선주와 기자재 관련한 종목들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큰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공략을 해서 30%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식시장이. 이 중에서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선주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경기 민감주 포트에 없으신 분들 하나쯤 담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이러니한 거지만 일단은 지금 앵커님이 물어보신 요지는 네. 지금 이제 매수할 종목이잖아요. 네. 일단 철강이라든지 조선은 이제는 매수할 포인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혹은 수익을 확정짓는 전략을 지어야 할 포인트들에 다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안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업종을 찾아보면 결국 최근에 많이 쉬었던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 기아 혹은 현대차를 지금 위치에 사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조금 뭐 심화된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원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원화 강세다 보니까 당연히 이 철강이라든지 화학, 뭐 경기 민감이라 불리는 또 조선 이러한 쪽이 강세인 반면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자동차, 화학, 철강 모든 산업을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일부 업종만 지금 강하게 밀어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종목군들에게서는 당연히 수익을 확정짓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매도 물량이 다시 그 종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 매도 물량은요. 이 종목, 이 섹터, 이 업종이 올라옴에 따라서 소외받았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철강이라든지 화학이 조금 밀리면 반대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싶어서 지금 트레이딩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기점으로는 자동차 완성차 주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동차는 주가가 지금 많이 이탈이 됐는데 이거 과연 올라올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요 차라리 안 사는 게 좋아요. 안 사고 기다리면 됩니다. 조선, 철강, 조정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렇게 한번 전략을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철강주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보다는 조정 시에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많이 쉬어갔던 자동차주, 특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히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매일매일 소외받는 기분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술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을 때 매력적인 가격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까요? 물타기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물타기는 찬성을 하는데 네. 지금 당장 물타기는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조정이라는 표현보다 네. 다음 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변동성이 나타날 거예요. 흐름을 지켜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에 저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주 초에 바로 하기보다는 주후반부, 뭐 요일적으로 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일날, 월요일날만 좀 흔들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 아쉬움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샀는데 더 빠지면
손실의 아쉬움보다 못 산 아쉬움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초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 후반부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앞서 앵커님이랑 좀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네. 또 수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런 휴장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첫째 1주차는 그냥 건너뛰고 차라리 1주차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편하게 쉬시고 2주차에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기술주 보유하신 분들, 요즘 주가가 하락하면서 걱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 후에 그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다다음 주쯤에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연일 강세를 보이는데 그게 또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섹터가. 그렇죠. 일단 진단키트 관련 sek터도 있고 백신 섹터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어떤 쪽이 더 괜찮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저는 백신 네. 쪽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네. 단순한 논리인 거죠. 지금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성장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진단키트가 더 많이 팔릴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리고 또 더 많이 팔린다고 해도 지금보다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저는 불확실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자칫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만약에 흔히 말해서 물린다? 그러면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안 터졌다면 아마 네. 시젠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그쵸. 많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어찌됐든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 국민 주식이 돼버리긴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뭐 확진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미국은요 벌써 이제 접종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이 접종률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어느 제조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좀 완화 기준이 달라진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른 반증은 뭐냐면,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을 계속 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관심 있게 보자. 같이 네. 매수를 해보자. 여행주 하나투어나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네, 하나투어나 제가 이제 모두투어보다는 레드캡 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기업들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노랑풍선이나 레드캡 투어를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보다 더 선호를 했는지. 왜 그러냐면, 잠깐 딴 얘기하지만 그래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리고 레드캡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여행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제가 열어놓으면 오르긴 했어도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긴 했어도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레드캡 투어를 한번 보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노랑풍선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너무 많은 걸 치다 보니까 좀 느려졌는데 노랑풍선도 강하게 올라왔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여행주의 대장은 모두투어 하나투어 아니야? 그런데 왜 모두투어 하나투어는 많이 올라가지 않고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이 올라가느냐? 모두투어 하나투어는요 패키지 여행이 거의 매출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 SNS가 발달을 하고 모바일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젊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아무리 해외더라도 SNS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것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사실 패키지 여행 상품보다는 자유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주들이 지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행주들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 종식 시장도 기대감이 크다.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는 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진단키트주들이 많이 팔린다 할지라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백신을 따라가기, 백신을 이기기는 앞으로는 어렵다. 지금은요, 진단키트와 백신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진단키트주의 힘은 좀 내려가고 백신의 힘은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스푸트니크,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백신 3종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혹은 CMO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모더나와 화이자 제품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백신 세 종류보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예방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국 국민한테 먼저 맞춰야 되니 다른 제품들은 빠르게 지금 CMO를 한 상황이나 모더나 화이자는 아직 안 풀린 상황.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백신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백신 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위탁 CMO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냐면, 백신 산업 자체, 백신 이 제조 자체가 고마진 산업에 속합니다. 고마진 산업에 속해요. 하물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만드는 기업들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이 사업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욕심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백신이 훨씬 더 높다. 이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실적이 좋지만 성장성 쪽에서는 백신을 따라가긴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 때문에 오른 여행지들 중에서 패키지 투어 위주의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보다는 자유여행 위주의 노란 풍선과 레드캡 투어가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진단키트 쪽보다 백신 쪽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백신도 관련주들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화이자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그렇죠. 노바백스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어떤 쪽이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나온 재료, 지금 나온 뉴스 기준으로는 붙을 만한 종목들이 없죠. 왜냐, 이미 다 올랐으니까. 네. 뭐 스푸트니크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관련해서는 노바백스는 뭐 SK 네. 바이오사이언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푸트니크는 이수앱지스라든지 혹은 이트론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CMO 관련한 기업들 많이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으나, 좀 대표적인 종목분들 바이넥스라든지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하고 있거나, 혹은 녹십자는 CMO 위탁 생산을 좀 기대했는데 뉴스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최근에 녹십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사실 녹십자라는 기업도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제품의 위탁 생산을 하는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실망감과 함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우선 안 좋습니다. 본업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서 한번 조정이 나왔고, 또 오늘까지도 CMO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스푸니트크라든지 노바백스에 만드는 방법과 모더나 화이자가 만드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해당 백신 3종을 만드는 회사 기계로, 회사 설비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새로운 기업이 CMO를 해야지만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제품을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곳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이 위탁 생산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최대 규모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아직까지 백신 위탁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쪽에서 여기에 맡길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파견을 나가서 접촉을 하라고 했던 부분,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나중에 키맨으로 작용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한미그룹은요,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임상 파이프라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임상 파이프라인보다 더 강조했던 게 바로 우리 위탁 생산 CM을 할 수 있어요였습니다.
그만큼 위탁 생산을 통해서 큰 성과를 한번 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기업이고,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공장이 캐파가 지금 아마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캐파의 여유가 있고, 캐파의 여유가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제품을 만들기에 설비 변경을 할 수 있는 회사 규모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한미약품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원래는 바이넥스를 가장 큰 후보군으로 봤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한미약품 혹은 한미사이언스를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최근에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정부가 백신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김태성 전문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이 강력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조금 네. 전에 노바백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랑 체결한 계약이 네. 단연간 계약이 아니고 1년짜리고 네. 그것도 해마다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네. 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그런지 어제는 8% 가까이 급락을 했었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노바백스 기업이더라도 네.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외주 업체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네. 뭐 우리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다가 장기간 물량을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만약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님한테 이것을 생산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부탁을 하면 이 제품의 원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바백스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사실 본인의 원천 기술이잖아요. 원천 기술에 대한 유출을 좀 꺼리면서 단기간의 계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신은요, 굉장히 이 마진율이 높은 고마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1년 계약해보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단가적으로나 마진적으로나 이것을 또 한번 조율을 하면서 양사가 서로 좋은 위치에 또 가려고 그렇게 좀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크게 뭐 실망감을 내볼 필요는 아직은 없다. 왜냐? 1년은 우선 생산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리고 초기가 중요하죠. 만약에 정말로 이번 이 노바백스나 야스트라제네카나 여러 가지 백신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잠잠해지면 사실 장기 계약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실망을 할 필요는 없이 일단 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백신 산업은 고마진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아직 1년 동안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에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디즈니 OTT 관련한 종목도 한번 보면 알로이스, FM 라이프 오늘은 또 디자인, 많이 빠졌네요. 네, 어제는 손오공, 올랐는데. 뭐 네.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디즈니 OTT보다는 이 윤여정 씨의 오스카 그 수상 때문에 이제 네. 올랐다가 수상이 끝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제외를 해보면, 대다수의 OTT 종목군들은 저는 사실 중소형주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도를. 대신 OTT 관련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초록뱀 미디어,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지금 보면 오늘도 등락률이 엇갈리는 거예요. 컨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주가의 방향성도 저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OTT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이 생기는 거고, 플랫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컨텐츠를 생산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면 당연히 제작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겠죠. 그래서 저는 관련주로서는 이렇게 제작을 하는 업체, 뭐 제이 콘텐트리, 앞서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미디어,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위치도 저는 적극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기에 그 출발을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깨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들도 저는 여전히 높은 눈높이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관련한 중소형주들은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초록뱀 미디어 같은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시스템이고요. 28,0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분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해당 종목에 대한 악재로 이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이번 주의 하락은 시장 여파가 더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6,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했을 때에는 22,000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종가 기준으로 16,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또 급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신 장 마치는 시점 기준으로 16,000원 가격대보다 위에 올라와 있다면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가져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제가 좀 이따가 대체할 만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시스템에 대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16,000원 가격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22,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하시는 종목 교체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꼭 끝까지 우리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분은 덱스터고요. 매수가는 6,93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가네요. 질문자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가야죠. 네. 제가 앞서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관련한 제작 관련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권역에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덱스터가 그동안에 이제 VFX였죠. 이제 뭐 입체, 뭐 4D 이러한 쪽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은 작품들이 또 이렇게 이제 4D를 통해서 이제 스크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 산업 자체가 조금 밀린 상황이나 여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덱스터는 뭐 6,0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여전히 뭐 좋은 성과 내면서 10,000원 이상의 흐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이나 제가 이제 이 덱스터라는 기업을 꽤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천천히 올라가는 혹은 뭐 그러한 이렇게 계단식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 기업이라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 관련한 기업은 유망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계속 가져가시면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10,000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늘 또 이제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제가 또 대체할 만한 종목을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제 좋습니다. 히든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아이큐어라고 하는 기업을 가져갔어요. 오, 네, 아이큐어. 아이큐어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니 이거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네.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입으로 먹는 치매약이 아니고요. 이 피부에 붙이는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큐어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를 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해당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근데 아이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죠. 그럼 두 번째,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냐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시간 맞춰서 약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거의 못한다라고 봐야 되고, 주변에서 이제 보호자라든지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꼭 챙겨줘야 되는데,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시간 맞춰서 약을 먹기 어려운데 네.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거를 참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제 피부에 붙이는 패치제로 이게 대처가 된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보면 한번 이게 성공이 되니까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아이큐어는 이 부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임상이 모두 마친 상황이기에 충분히 실적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졌다 생각이 들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미국 FDA와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임상 1상 계획 통과가 났어요. 임상 1상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임상 1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임상 1상 계획이 지금 승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 업종, 이 어떠한 신약이든 어떠한 파이프라인이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제품의 시장 규모 파이입니다.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실 치매라든지 당뇨 같은 환자 수에 비하면 많이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치매라든지 당뇨 이러한 것들은 치료제라든지 뭐 관련 신약이 진입 장벽이 많이 낮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제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하지만 경구용이 아닌 이 피부에 붙이는 이 패치제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치매 패치를 개발하는 아이큐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임상 1상에 미국 FDA 승인이 났다는 소식까지도 들려온 만큼 앞으로 유망할 것 같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종목 상담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다음 방송에서 바로 이어갈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 김태성 전문가 방송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